이번 7화는 역대급으로 충격적인 엔딩이었습니다. 나라사랑기금 2조 원을 뺏기고 어르신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염장선은 서동주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서동주의 누나인 아니스 수녀가 사고당하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주야! 나쁜 놈이란 걸 알고 보면서도 사고를 당하는 장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서동주는 자신의 하나뿐인 누나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는 지금까지 조각나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동안 밝혀진 내용과 예고 내용을 통해 예상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먼저 6화 마지막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염장선은 서동주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 치료를 받게 했다는 허일도의 연락을 받고 한숨을 내쉽니다. 거짓 동량뚱만 두면 다 허가 놈을 여지껏 거둔 내가 한신무인지어이다. 지금 당장 2조 원의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는데 허일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복, 청구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충격을 당해서 기억을 잃었으니까 비슷한 충격을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허일도가 쏜 총에 맞고 기억을 잃었으니 서동주가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염장선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일순간 표정이 바뀌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아침 식사를 하러 가던 여은남에게 잠시 보자고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나 좀 잠깐만 보자. 염장선과 여은남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진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은남은 강희연의 집에서 최면 치료를 받고 있는 서동주에게 향합니다. 서동주와 아니스 수녀를 만나게 하려는 것인데요. 만약 서동주의 유일한 가족인 아니스 수녀와 서동주가 만난다면 기억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란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스 수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먼저 도착한 서동주와 여은남은 길 건너 택시에서 내린 아니스 수녀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아니스 수녀가 건너오는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듯 얼어붙었고 서동주의 머릿속에서는 조각나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물섬을 보면 볼수록 여은남의 행동이 서동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대산 주식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사랑했던 서동주를 배신했고 서동주가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땐 괜히 장난친다고 안 간다고 했다가 염장선에게 잡히는 바람에 요트에 혼자 남은 서동주가 허일도에게 총을 맞게 되기도 하죠. 이번에는 염장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서동주의 유일한 가족이 사고를 당하게 되고 게다가 그 장면을 서동주가 직접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은남은 분명 드라마 보물섬의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서동주에게 도움은커녕 불행을 자초하는 것 같은데요. 총 16부작으로 아직 10번의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은남이 서동주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5화와 6화에서는 서동주의 과거, 성현에 대한 떡밥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처음 성현이 등장한 건 쓰러진 서동주가 떠올린 자동차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서동주가 운전하던 차가 누군가로부터 쫓기면서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가까스로 살아남아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옆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데요. 성현아! 깨어난 서동주는 기억을 잃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성현이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이 성현은 서동주가 어린 시절 사용하던 이름이 맞았는데요. 서동주와 함께 자란 아니스 수녀가 여은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현이란 이름, 동주가 아주 어릴 때 쓰던 이름이에요. 이로써 서동주가 쓰러졌을 때 떠올랐던 사고는 꿈이 아닌 진짜로 서동주가 겪었던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성현이라는 이름에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차강천 회장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고 있는 공정자, 공비서입니다. 여미철의 입에서 성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간 멈칫하면서 놀라는 장면만 있었는데
서동주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억나는 건 성현이라는 이름밖에 없다고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확실히 서동주가 어린 시절, 즉 성현이었을 때 공비서가 어떤 일을 계획했고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표정이 지나갔는데요. 바로 차강천 회장의 장녀 차덕희입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쓰러진 공비서가 쉬고 있는 방에 들어와 공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현이란 이름 듣고 놀란 거죠. 차덕희가 공비서와 함께 일을 꾸몄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이런 정황으로 보면 서동주의 어린 시절 이름은 성현이었으며 공비서와 차덕희는 성현이라는 아이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만약 공비서와 차덕희가 함께 이런 일을 꾸미고 저질렀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성현이라는 아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 하는데요. 서동주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치료를 하는 장면에서 성현이라는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동차 뒷자리에서 집게핀으로 머리를 묶고 인형을 안고 앉아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서동주는 여자아이라고 했지만 그 아이는 남자아이이며 성현이 확실했습니다. 서동주의 조각난 기억 속에서 확인된 성현이라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니스 수녀가 사고당하는 모습을 보고 떠올린 조각난 기억 속에 성현이라는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보아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성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옷에 대산그룹의 로고가 있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성현이라는 아이가 대산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공비서와 차덕희는 대산 사람, 즉 가족이었던 성현이라는 아이에게 왜 그랬을까요? 차덕희는 대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이기 때문에 직접 이어받진 못해도 남편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죠. 그런데 만약 딸만 있는 대산가에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산 회장의 자리는 장녀인 차덕희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갈 것입니다. 만약 성현이라는 아이가 대산가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면 차덕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없애려고 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공비서는 왜 차덕희를 도와줬던 것일까요? 이는 공비서의 독백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공비서는 성현이라는 이름을 왜 모른 척하냐는 서동주와 대화를 나눈 뒤 또다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겹게 벽을 잡고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덕희. 덕희야. 이로보와 차덕희는 사실 공비서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강천의 아버지이자 대산그룹의 선대회장인 차대복 회장은 차강천의 아내인 며느리가 몸이 약하자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공비서를 대산가로 불러들여 집사로 일하게 했는데요. 권력에 욕심이 있던 공비서는 우연한 계기로 차강천의 첫째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이 대산의 장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 차덕희의 계획을 알게 되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딸을 위해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앞으로 이야기에서 성현이라는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공비서와 차덕희는 진짜로 어떤 관계인지 밝혀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7회 예고편 첫 장면은 6회 마지막 장면인 아니스 수녀가 사고를 당하고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니스 수녀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동주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염장선과 허일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려가 죽은 충격으로 소상모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닐까요? 이번 사고를 계획한 인물이 염장선이기 때문에 서동주가 이번 일을 계기로 기억이 되찾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사고 직후 서동주의 모습을 보면 기억이 돌아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 완벽하게 일을 계획하는 서동주라면 선뜻 기억이 떠올랐다는 걸 밝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억 상실을 이용해서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를 할 것 같은데요. 한편 장례식장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동주 옆에 있고 부축을 받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서동주와 아니스 수녀를 돌봐준 피정이, 일명 피마담입니다. 과거 룸살롱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골프 연습장 사장인데요. 서동주의 과거를 알고 있는 피마담은 아니스 수녀의 사고를 통해 염장선과 허일도에게 복수하려는 서동주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손에 들고 있는 서동주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달러가 나온다는 것은 차강천 회장이 보관해둔 대산그룹의 비자금 방이 열렸다는 것인데요.
바뀐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차국희가 가져가서 차강천도 비작은 방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작은 방에 들어갔다는 것은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장선과 허일도 앞에선 아직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것 같은데요. 네 대가리에 내 돈 2조 원이 들어가 있어. 아내스 수녀가 죽은 충격에도 기억이 안 돌아온 소상무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서동주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에게 복수를 하는 듯 보이는데요. 서동주는 어느 한 복도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었고 그 사람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에선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천장에 있는 통로에서 세탁물을 쌓아놓는 곳으로 떨어졌는데요. 두 장면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같은 인물이고 자세히 보면 마사지 형님 중 한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마사지 형님은 조양춘이라는 인물로 일명 알반지로 불리며 마사지 이전에 유 팀장의 집에서 서동주와 만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염장선의 지시를 받아 아네스 수녀 사고에 관여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서동주가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염장선이 남상철 의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상철 의원은 서동주의 협박 비슷한 부탁을 받아 대산에너지를 위협하는 청문회를 산회시킨 인물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이며 에너지사업법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산에너지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이어서 염장선의 나라사랑기금 2조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조력한 인물이죠. 그런 각별한 사이지만 염장선이 남상철의 멱살을 잡은 건 아무래도 총선을 앞에 두고 나라사랑기금에 대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염장선은 어르신으로부터 총선을 대비한 나라사랑기금에 대한 연락을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얘 자금 충분하답니다. 나라사랑 진하게 하려고 스위스에 마련해둔 나라사랑 기금이죠. 남상철은 어르신의 지시를 받아 다시 한번 염장선에게 나라사랑기금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가 현재 상황에서 쫓길 수밖에 없는 염장선이 남상철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동주가 안전 헬멧에 작업복을 입고 어느 큰 집의 마당에 서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서동주 옆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이곳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몰래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선 어딘가에 숨어있는 서동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는 기억이 돌아온 서동주가 본격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불안한 것은 웃으면서 아래를 쳐다보는 염장선이 이런 서동주의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화에선 본격적으로 서동주의 복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고 시청률도 쭉쭉 오르고 있는 보물섬.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에서 함께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보물섬은 금요일 밤 10시, 토요일 밤 9시 50분에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